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다고 저 역시도 이상한 사람들과 결혼할 뻔했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겐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어요. 달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0을 넘기고도 결혼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여자보다는 남자들과 어울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저를 그 이상으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처음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공과 사를 딱 구분지어서 그 사람과는 일과 관련된 것 아니면 그다지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애 같았는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일을 하다 과로가 왔나 봐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응급실에서 링게를 맞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남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면서도 제 옆을 지켰어요. 그 뒤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커피 한 번, 점심 한 번 함께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저에게 절대 또 쓰러지면 안 된다며 영양제까지 사다가 주는데 연애에는 절대 관심 없다던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대신이라는 마음으로 여동생과 어머니를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이후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좋아했던 제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줬다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저에게 잘 대해줬는데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잘해주니 저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4년을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 사이 저와 남자친구도 회사는 달랐지만 각자 자리를 잡아갔고 과장 승진을 앞둔 남자친구는 자기가 이번에 승진을 하면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제 인생에서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남자친구의 조심스러운 프로포즈에도 조금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내 연애 중인 걸 아시는 저희 부모님도 왜 아직 결혼 얘기가 없냐며 은근 저의 결혼을 바라고 계셨고 그때 처음으로 기혼자였던 동료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결혼? 글쎄, 좋을 때도 있고 미친 듯이 후회할 때도 있지. 어떻게 1년 360을 좋기만 하겠어. 왜? 자기 프로포즈 받았니? 연애한 지 꽤 됐지? 4년이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 없었던 사람이라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서요. 4년 만났으면 뭐 상당 부분 아는 거 아닌가? 물론 아무리 오래 연애했어도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긴 하지. 근데 만난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한 사람 없는데 그 남자 놓쳤다고 후회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은 젊지만 40 넘고 50 넘어봐. 그때는 분명 내가 그때 왜 결혼 안 했지? 하고 후회할걸? 지금 생각하면 참 의미 없는 질문이었지만 선배의 그 40 넘고 50 넘어서 후회한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꽂혔고 나중에 부부가 나이 먹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도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남자친구라면 결혼해도 변치 않을 거라는 대단한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였죠. 하지만 모든 문제는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나야
그게 문제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후회할 짓을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양쪽 집에 인사를 가기에 이르렀어요. 우선 부산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작으로 저는 곧이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2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하도 아가씨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하던 차였어요. 그래, 결혼은 언제 정도 생각해요? 우리 딸이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서열대로 갔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 식구 될 거니까 말 놔도 되죠? 네, 그러세요. 근데 재혁 씨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 그게 있잖아.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게 아니고. 엄마가 말할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닌데 너는 말을 질질 끄니? 우리 딸이 임신을 먼저 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 그래도 그 집은 있는 집이라 오히려 잘된 일이야. 의사 집안이거든. 그래서 하는 소린데 내 말 고깝게 들지 말고 혼수 준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신혼집이야. 우리 쪽에서 30평대 아파트 하나 해줄 거니까 가구며 가전 그런 것들 어울리게 신경 좀 써다오. 의사 사위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아, 네.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저기 언니, 그리고요. 언니 혼수 준비할 때 저도 같이 다녀도 돼요? 어차피 저도 혼수 준비해야 해서 언니 할 때 따라다니면서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 원래 물건이란 게 여러 사람 같이 볼수록 좋다. 재혁이야, 같이 다녀봤자 뭘 알겠니? 어차피 은혜제 몸 무거워지면 정작 지 혼수할 땐 이곳저곳 못 다니니까 이참에 같이 다녀라. 저는 다른 것보다 혼수 준비를 예비 신랑이 아닌 예비 시누이랑 하라는 소리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예비 시누이의 사정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시누이는 매일같이 가구는 어디 메이커가 비싸도 고급스럽다는 등, 가전은 역시 대기업 상품이 좋다는 등 제 혼수품에 간섭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처음엔 도와주겠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점차 제 혼수가 아닌 예비 시누이의 혼수를 장만하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게다가 일 때문에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는 저였는데, 임신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예비 시누이는 주말엔 사람이 많아서 평일에 다니면 좋지 않냐며 저에게 계속 휴가를 내서 다녀오자고 압박했고, 저도 나중엔 예비 시누이의 뜻대로 해주기는 싫어서 거절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참 마무리 중인 현장이 있어 정신없이 일을 하던 저를 예비 신랑이 찾아왔어요. 자기, 요즘 많이 바빠? 자기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근처에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자기 요즘 내 동생이랑 혼수 준비한다고 주말에도 바빠서 못 보잖아. 솔직히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자기가 아닌 자기 동생이랑 혼수 보러 다니는 게 쉽지는 않네. 아무리 어머니가 같이 다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힘들다. 그나저나 자기는 이번 주도 어머니랑 친척집 가? 요즘 우리 엄마도 아들, 딸 둘 다 결혼시킨다고 바쁘네. 자꾸 뭘 도와달라고 하시네. 이번 주도 운전기사 노릇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근데 있잖아.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아가씨가 좀 극성인 것 같아. 나는 혼수도 혼수지만 일도 해야 하는데 자꾸 휴가 내서 지방에 있는 쇼룸에 가자고 하니까 은근 스트레스 받아. 우리 일은 일정이 중요한데. 내 동생이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그리고 원래 내 동생이 언니 있는 친구를 많이 부러워했거든. 자기가 언니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귀찮아도 자기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어차피 걔도 시집가면 자주 못 보게 될 거잖아. 그래도 가끔은 너무 지나쳐. 우리 혼수하는 건데 자기 혼수하는 것처럼 굴어. 그랬어? 내가 이놈의 기집애한테 한 소리 해야겠네. 벌써부터 우리 셋이 힘들게나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엔 따끔하게 뭐라고 한 소리 할게. 아, 무슨 말을 못해. 아니야. 괜히 싸움 붙이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내 기분이 가끔 그렇다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거야.
어쩌면 우리 색시는 투정 부리는 것도 이렇게 귀여워. 자기야, 내가 우리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지구상엔 없을 거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예비 신랑은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얄미운 예비 시누이 문제도 그렇게 순간순간 잘 넘겼는데 본격적으로 혼수들을 구입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는 끝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 식기세척기 진짜 안 사요? 요즘 그거 없는 집이 어딨어요. 진짜 편하고 좋다고 하던데. 저 설거지 좋아해요. 애당초 기계가 해주는 거 믿을 수도 없고요. 에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 사요.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나 더 살래요. 치, 식기세척기 사야 하는데. 그럼 알겠어요. 다음엔 우리 소파 보러 가야 하죠? 전에 제가 말했던 백화점 브랜드 거기 갈까요? 아니요. 소파는 아는 분이 직원가로 주신다고 해서 이미 카탈로그 보고 주문했어요. 어머, 저랑 상의도 없이 이미 주문을 했다고요? 어디 브랜드인데요? 어쩜 소파 같은 대형 가구를 언니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 저랑 오빠가 쓸 물건이에요. 오빠랑 상의해서 주문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제가 봐둔 게 있어서 그렇죠. 언니네 신혼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이미 알지도 못하는 걸 샀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면 서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도 제 혼수를 사는 건지 아가씨 혼수를 사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언니,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도 결혼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 제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언니네 물건이라도 최대한 좋은 걸로 권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 건데 저도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무조건 백화점, 무조건 비싼 것만 보자고 하니까 솔직히 좀 버겁네요. 아니, 저희 엄마가 혼수 신경 쓰라고 했던 말 벌써 잊으신 거예요? 이제 한 식구인데 언니가 혼수를 그럴듯하게 해야 저도 제 신랑 데리고 오빠네 집에 갈 맛이 나죠. 그 말은 좀 듣기 거북하네요. 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이쪽 계통이라 여기저기서 도움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가씨는 꼭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강박이라도 있어요? 그야 백화점 물건은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다들 혼수 준비 백화점에서 하지 않나요? 원래 물건도 마트에 들어가는 거랑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괜히 돈 더 주고 백화점 물건 사겠냐고요. 다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비싸도 사는 거죠. 그럼 아가씨는 백화점에서 혼수장만 하세요. 저는 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도움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전에 아가씨가 알려준 커튼은 취소했어요. 커튼이 이쁘긴 해도 결로가 생기기 쉽고 세탁도 해야 해서 그냥 블라인드가 좋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기껏 다 골라놓은 걸 왜 멋대로 취소해요?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순간 예비 시누이는 저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이 하도 황당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주변 시선을 느낀 예비 시누이는 어머, 언니,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임신해서 그런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차분한 말투로 최대한 냉정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혼수 준비는 앞으로 저 혼자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랑 저는 취향이나 생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죠? 네? 아, 네. 근데 언니... 저는 매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비 시누이의 말을 무시한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예상하건대 예비 시누이는 미안하다며 억울해진 일을 돌이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았지만 초장에 아닌 건 아니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그대로 집에 와버렸고 몇 시간 후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동안 제가 혼수 준비를 하는 동안
굳이 연락을 주지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너 오늘 은혜랑 안 좋게 헤어졌다며? 은혜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임신한 몸으로 새언니한테 도움 주고 싶어 너 따라다니는 건데 꼭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면박을 줘야 했었니? 은혜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가뜩이나 임신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애를 네가 좀 배려하면 좋았잖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참 속이 좁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수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만 추천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네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러다가는 결혼 전부터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네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은혜가 의사 남편이랑 결혼하면 너도 도움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미리부터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알았다. 이건 뭐 벌써부터 한마디를 지지 않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냐? 됐고 이번 주말에 너 집에 한번 들러라. 저는 무작정 자기 딸 편만 드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통화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결혼 전이고 혼수를 준비하는 돈은 제 돈과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부당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노발대발했다는 사실을 안 예비신랑은 그때도 역시나 자기가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가운데서 쩔쩔매는 예비신랑을 보니 그 모습도 짠해 보였어요.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이젠 자기가 잘못한 일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미안하지. 우리 셋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데. 설마 마음 바뀌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난 자기만 지금처럼 변하지 않으면 괜찮아. 오히려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하지. 나한테는 이제 자기가 1번이야. 아니 0번이야. 영원히. 저는 그렇게 이번에도 예비 신랑 얼굴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예비 시댁에 갔더니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을 흘기는 예비 시누이가 보였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당신의 딸을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러고는 내가 그래도 신경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으니 너 그동안 구입한 혼수 물건들 여기에 하나씩 써봐라. 이왕이면 금액도 같이 써봐. 네? 그걸 여기에 다 적으라고요? 그래. 그래야 내가 네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는데 나도 네가 얼마나 준비했길래 그러나 궁금하다. 너 혼수 비용은 총 얼마 잡았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용은 1억 잡고 준비하고 있고요. 궁금한 제품은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전부 적으라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으세요. 이봐. 넌 네 말 따나. 결혼 전부터 벌써 내 말에 토를 달면 결혼 후엔 어쩌자는 거야? 넌 뭐 우리랑 잘 지낼 마음 같은 건 없는 거니? 엄마, 그만 좀 해요. 결혼 준비로 다들 예민한 건 알겠는데 싸워서 뭐가 남는다고 자꾸 이러세요. 재혁이 너, 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는 게 아니다. 네 동생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산 거 알지? 그런 동생이 임신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데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벌써부터 네 처만 감싸고 돌아? 너 은혜가 보통 집에 시집가니? 내년엔 네 동생 의사 사모님이야. 의사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미리 수준 좀 맞추자는 건데 꼴랑 1억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저는 그때 잠깐 파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 식구들이 저 모양인데 연을 끊고 살지 않는 한 분명 분란이 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곧 결혼식이고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라 다 된 결혼을 없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예비 신랑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엎어버리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시댁 사람들 때문에
이제와 다 된 결혼을 무르기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네 할머니랑 사이 엄청 안 좋았어. 너도 보고 자라서 알잖아. 근데 네 아빠 봐라.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냐. 네 할머니가 한 행동들 때문에 더 잘하지. 송서방도 그럴 거야. 그리고 원래 욕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말이 많아. 자기 딸이 임신해서 결혼한 거라 괜히 창피해서 의사 집안 어쩌고 하는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저희 엄마도 저희 할머니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녔는데 저희 엄마는 고졸에 실질적인 외갓집의 가장으로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걸핏하면 돈 벌어서 처가 식구들 다 퍼준다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쥐잡듯 잡았고 할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무조건 저희 엄마 편만 그렇게 들었어요. 오죽하면 나중엔 명절에도 아빠만 할머니를 뵈러 갔으니 말 다 했죠.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예비 시댁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보고 자란 것이 있어 그랬는지 남편만 내 편이면 저도 저희 엄마처럼 그 정도는 거뜬히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예비 신랑을 믿었을까요?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즈음부터 조금씩 이상하긴 했어요. 결혼식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점심을 사주겠다며 제가 있는 현장으로 오셨고 평상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재혁이 말처럼 우리가 전부 예민했던 것 같아. 이제 너도 우리 식구인데 내가 너를 감싸야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미안하다. 자식을 한 해 둘 다 결혼시키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이미 끝난 일은 그냥 넘겨버리자. 그러니 지원이 너도 이제 그만 기분 풀어. 원래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려면 이렇게 한 번씩은 부딪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 맛있게 먹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아, 그리고 혼수품은 언제 신혼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곧 있으면 식 올리는데. 다음 주면 전부 다 들어가요. 일부러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부 넣으려고 일정 맞췄거든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 잘했다. 미리 물건들이 들어가야 뭐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지. 역시 네가 똑 부러지게 잘했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무척이나 저한테 잘해주시더군요. 평상시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긴 했는데 어른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장단을 맞춰드렸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곧 예비 신랑의 뒤통수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건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두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겸사겸사 저희 신혼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신혼집 아파트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도어락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 않았던 거죠. 자기야,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 바꿨어? 계속 틀렸다고 나오네. 신혼집에 왜 갔는데? 우리 입주 청소도 끝났고 혼수도 다 들어갔잖아. 그리고 요즘 자기 새로 들어가는 현장 때문에 결혼식까지 꼼짝없이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바쁜 건 맞는데 내가 오늘 우리 부모님 서울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모시고 왔거든. 근데 비밀번호는 왜 나랑 말도 하지 않고 바꿨어?
아, 그게 내가 자기한테 비밀로 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신혼집에 갈지 몰랐지. 저기 미안한데 장인 장모님한테는 신혼집 다음에 보여드리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라고? 자기가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 진짜 부탁할게. 순간 무슨 촉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말은 알았다고 했고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해 도어락 열어줄 사람을 불렀는데 글쎄 신혼집 아파트 안은 창문에 블라인드만 빼고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수저 한 짝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은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자그마치 1억을 들여서 장만한 살림살이들이 싹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예비 신랑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뛰어왔고 신혼집 현관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더니 아주 얼굴이 종이짝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물건 다 어디로 갔어? 그게 있잖아. 사실은 여기 있던 우리 물건 지금 은혜네 신혼집에 있어. 뭐라고?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죄송해요 장모님. 그게 저희 집에 사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였어요. 예비 신랑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뒤늦게 저희 신혼집에 도착했고 예비 신랑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 뚫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얘네들 결혼하고 곧장 또 식을 올려요. 근데 우리 애가 임신 중이라 혼수 장만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새애기가 장만한 혼수를 잠깐 빌리기로 했어요. 정말 빌리는 겁니다. 곧장 갚을 거예요. 저기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빌린다고 하셨는데 누가 빌려준다고 했죠? 우리 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랬어?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누가 뭘 빌려줘요? 들으셨죠? 저희는 아무도 댁내에 혼수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허락받고 빌려가신 거죠? 그야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도 쓸 물건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요, 정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이 이번에 의사랑 결혼하거든요. 결혼만 하면 제 딸이 더 좋은 걸로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계획된 거였네요. 아가씨가 제 혼수품에 이러쿵저러쿵 했던 게 사실은 저희 돈으로 자기 혼수품을 장만하는 거라서 그랬던 거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저쪽 집안에서 혼수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에 1억은 고사하고 몇 천도 없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 정말 황당하다. 결국엔 자기도 날 속인 거네. 그래서 결혼 엎어질까봐 그렇게 빌었던 거니? 솔직히 자기랑 나는 천천히 다시 하나하나 장만해도 되잖아. 우리는 거래처도 많이 알고. 그 입 닥쳐. 그래서 뭐 결혼식만 먼저 올리고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눈으로 예비 신랑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더는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을 피했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예비 시누이가 그래도 지 오빠라고 나서더군요. 언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까지 1억짜리 혼수 제가 시집만 가면 바로 다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이에요? 어디 그냥 창고에 보관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뭐예요? 뻔뻔하다 못해 정말 못 봐주겠네요. 아가씨는 시집갈 그 집에 돈 맡겨놨어요? 무슨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예,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냥 네가 좀 양보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을 무슨 사기라는 말까지 하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식구 중에 한 명이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일단
결혼부터 무사히 끝낼 생각을 해야지. 은혜가 다시 다 채워준다고 하잖아. 뭘 이렇게까지 난리니? 넌 어차피 일하느라 집에 잘 있지도 않잖아. 저기요. 듣자 하니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그쪽 딸만 중요합니까? 막말로 댁내 아들은 의사도 뭣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죠? 그 의사라는 집도 그쪽이 혼수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나 모르겠네요. 사부인도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돌려막기라니. 그리고 둘이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까지 흥분하세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가족이 되는 사람끼리.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봐요. 우리 아직 남입니다. 내 딸 아직 그쪽 며느리 아니라고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잔뜩 부리는 그쪽 집에 내 딸 못 줍니다. 이왕 힘들게 여기 있던 물건들 그쪽 딸한테 혼수로 다 옮겨갔으니 그냥 편하게 돈으로 보상하세요.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보상하시라고요. 저희 아빠는 단호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예비 시누이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저희 아빠에게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사돈어른,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이 결혼 못하면 큰일 나요. 홀몸도 아닌데 제가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나요? 이봐요 아가씨. 도의적으로 자기 애까지 가졌는데 혼수 어쩌고 하면서 물릴 결혼이라면 그 결혼도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이게 뱃속에 애까지 가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의 말에 흥분한 예비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희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는데요. 아니, 지금 내 딸한테 막말하시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댁내 딸이 의사 만나서 결혼하는데 당신들은 뭐 욕심 안 날 것 같아? 네, 저희 부부는 그런 거에 한 톨도 욕심 없습니다. 당신 있어? 없지? 우리는 우리 딸만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싫다고 하면 대통령이라도 생각 없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우린 댁 같은 사돈도 필요 없고 그 집 아들 같은 놈은 트럭으로 가져와도 싫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보상하세요. 어차피 이 집 신혼집으로 쓸 것도 아닌데 이거 다시 파시면 되겠네요. 지원아, 너 당장 이 집부터 내놔라. 공실이면 더 빨리 나간다고 하던데 금방 해결되겠네요.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 매매했다고 한 아파트였는데 제가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가자 소유자 이름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주인에게 이 집 얼마 전에 월세로 단기 계약한 집인데? 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속였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까지 안 저희 부모님은 사돈이 될 뻔했던 그의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며 따져 물었고 저를 당신 딸 결혼시키는데 이용할 목적이었던 거 아니냐며 노발대발하셨는데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저희 아빠가 그 이사 사돈을 찾아가서 대신 받겠다고 의림장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그거였는지 그렇게 뻔뻔하기만 했던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제발 그것만은 말아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당장 사채라도 끌어다 갚아주겠다면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며 빌기 시작했는데 월세로 계약한 그 아파트를 이번에도 여동생이 결혼만 하면 비슷한 평수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참, 끝도 없이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예전엔 착해서 짠해 보였던 그였는데 그때는 오만정이 떨어졌는지 꼴보기 싫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도 그 말을 믿고 한통속으로 저를 속였던 거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선처도 바라지 말라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은 물론이고 이 바닥에 소문을 내겠다고 저 역시 경고를 했어요. 이 인간은 그럼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부탁했고 아무래도 자기 동생 결혼식 때만이라도 시간을 끌려는 듯 했죠. 그리고 저는 아니었지만 뻔뻔하게 그 인간은
자기 여동생 결혼식에 오라며 측근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더군요. 저도 아는 지인이 이걸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덕에 시누이가 될 뻔한 그 여자의 상대남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몇 번이고 그 상대 의사라는 사람을 찾아가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의 동생이 임신 중이라도 그쪽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저만 당하고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또 나서기도 그런 게 저에겐 혼수장만한 영수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그냥 이대로 넘기고 저들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만 늘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뻗쳐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가 그때 그 집 여자들 말하는 걸 녹음했거든? 이걸로 소송이라도 걸 수 있을까? 저는 순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곧장 청첩장에 적혀있던 상대남 이름으로 병원을 찾아봤고 손쉽게 알게 된 그 병원으로 냅다 찾아갔죠. 아마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한테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녹음 파일을 틀어줬고 그 남자의 얼굴이 까맣게 잿빛이 되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탐탁지 않은 결혼이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꺼림칙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이었어요. 저도 뭐 대충은 은혜가 제 직업이랑 돈 때문에 더욱 결혼에 집착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악질인 줄은 몰랐네요. 이런 말하는 제가 분명 이상하시겠지만 책임이라는 게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뭐 신뢰가 깨져서 파혼한 입장이지만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남자는 저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양육비도 태어난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저도 엄마가 준 녹음 파일과 갖고 있던 혼수 영수증으로 그들을 고소했죠. 결혼이 어그러졌으니 제 혼수 비용을 받을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분명 제가 중간에서 자기네 결혼을 해박났다고 버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역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업계라는 게 바닥이 그리 넓지 않아 제가 그놈한테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망신당할 일이 무서웠는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청구하고 싶었는데 더 털어봤자 저 인간에게서 뭐가 나올까 싶어 그만뒀고 저는 일로 제가 겪은 파혼의 후유증을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무리를 한 탓인지 또다시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회사 동료가 저를 응급실로 데려온 후였는데요. 익숙한 경험이 있던 터라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무슨 인연인지 그곳에서 저처럼 그 집안과 퍼안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녹음 파일 주셨던 분 맞죠? 근데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안녕하셨어요. 일하다 무리를 했는지 쓰러져서 왔어요. 저런, 아무리 그래도 쓰러질 만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덕분에 인생 망칠 뻔했는데 위기를 넘겼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걸요. 그냥 그 순간은 저보다 그 결혼하셨으면 더 큰 피해를 입으실 테니 그건 막고 싶었어요. 물론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한 행동이 꼭 잘한 일만은 아니지만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 아이 제 아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저도 검사 결과 보고 많이 놀랐어요. 뭐 그쪽은 조작된 거라고 부정하는데 제가 직접 그 아이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검사라 조작 가능성은 없으니 확실하죠.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뻔했다니 정말 소름이 다 돋아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건졌습니다. 그 링겔 다 맞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아무래도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마 제대로 인사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나 봐요. 저는 여기 선배 만나러 잠깐 오게 된 건데 선배가 바빠서 퇴짜 맞았거든요. 아, 근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무슨 피해자 모임도 아니고. 뭐 어때요? 이것도 인연인데 만난 계기는 좀 웃기지만 그냥 아는 지인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셨죠? 그럼 저 병원 이전할 때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과 가실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평생 서비스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요. 참 희한한 만남이죠. 그런데요, 그 희한한 만남을 시작으로 평생 진료 서비스하겠다던 남자는 이제 저희 남편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형수와 매제가 될 뻔했던 우리였는데 결국 부부의 인연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뻔뻔하고 대범했던 그들이 고마울 때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의 제 신랑을 만나게 해준 건 역시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분명 제가 했던 혼수를 빼돌렸던 이유가 지금 저희 시댁에서 혼수 가지고 까다롭게 굴어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저희 시댁이 아닌 자기네들이 괜히 없어 보일 것 같아 꾸민 일이었고 파혼과 동시에 혼수도 모두 돌려줬는데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돈을 빨리 돌려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 후 제가 돌린 청첩장을 본 그 찌질한 인간은 청첩장에 적혀있는 신랑의 정체에 충격이 컸는지 결국 직장도 그만뒀고 듣기에 뭐 때문인지 빚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궁금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으로서 부디 지금이라도 그 가족들과 함께 개가천선해서 이제는 떳떳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이번 생에는 그도 그의 가족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젠 각자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만 함께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